예. 공식석상 정확히는 이제 그 특검 소환 조사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로 통일교의 1인자 한학자 총재입니다. 특검은 이 한학자 총재를 이 국민의힘과 청탁 의혹, 통일교의 청탁 의혹 정점으로 보고 있죠. 그동안은 특검의 소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오전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준비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정 도박 수사 무마하려 했습니까? 권성민 씨 통해서 통일교 현안 청탁하신 거 맞습니까? 권 의원 돕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 국민의힘 입당시켰습니까?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금일 조사는 피의자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학자 총재, 그동안 통일교 관련 뉴스에는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서 카메라 앞에 선 건 처음입니다. 최성 평론가님,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랬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왜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냐? 올해 82살이더라고요. 네, 수술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심장 쪽이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 8일, 11일, 15일 세 차례 소환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못하다가 지금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어제 밤 12시쯤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 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관련자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가 그것을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나와서 본인의 진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특검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고령에다가 또 이제 말하자면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좀 약간 의료적인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한학자 총재는 내가 불가피하게 이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특검은 불쾌하다는 불쾌감을 내비쳤고 건강상의 이유로 3번 출석이 응하지 않다가 어제 밤 사이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 9시간 만에 이제 자진 출석을 한 셈이다. 근데 특검 입장에서 자진 출석을 했으니까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묵비권 없이 비교적 질문에 답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전해져 오고 있어요. 특검이 불쾌할 건 없죠. 수사에 지장이 없으면 될 것을 굳이 특검이 짜는 일정대로 그 조사 대상자가 반드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영장 발부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고령이고 아팠다면 굳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나와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특검에도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 또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돼서 3번째까지는 이제 출석 불응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불응 처리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처리인 것이고 그 불응 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체포영장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이 여부는 또 법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갈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다. 그리고 특검이 오해하는 것처럼 저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 여지를 보고 그다음에 출석해서 진술의 방향을 정한다. 변호인들은 그런 기술적인 고민을 하겠죠. 근데 또 하나는 아마 통일교 내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재정국장 했던 전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해서 통일교 측에서 횡령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 20억 횡령했던 그 기간이 지금 이 돈 주고 받았던 그 기간하고 겹쳐요. 예. 2021년, 2023년도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의 행방과 관련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조사받는 것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했던 것이라서 특검 입장에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죠. 뭐 불쾌했다,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조금 권위주의적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 네, 유기천 부위원장 말씀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만약에 오늘 안 나왔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이 정치자금법 혹은 뭐 뒷돈 준 거에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본인도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특검에서 그 의심하는 바는 이해는 돼요. 한학자 총재의 묵인 내지 승인 지시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겠느냐. 예. 뭐 이런 일반적 의심은 타당하지만 실제 만약에 통일교에서 진짜 고발을 했거든요. 20억 정도를 이모 재정국장이 횡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돈의 흐름 내지 수사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고 예. 한학자 알겠습니다. 총재가 조사를 받는 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꼭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통일기고인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건진법사 통해서 청탁용 선물 전달 의혹,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에 2억 기부 의혹, 특히 돈 문제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통일교 측이 매끄럽게 깔끔하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뭐 청탁을 했거나 뭐 군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통일교가 개입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사 과정에서도 한학자 총재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당연히 특검으로서는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뭐 부인한다라고 해서 수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다른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 혐의 자체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경에 1억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거든요. 예. 물론 일단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긴 하지만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재판부의 판단이 있고 영장이 나온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로서도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대로 얘기하거나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특검이 준비해놓은 또는 특검이 수사해놓고 있는 증거들 이런 부분들이 더 입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뭐 아파서 그랬다라는 아주 짧은 얘기를 특검 출석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통일교 측이요. 한학자 총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통일교 측이 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목걸이는 혹시 어떤 목적으로 좀 건네신 건가요? 그 통일교에서는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없으신가요? 그 한학자 총재 잘 아시는 것처럼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입니다. 1대 총재. 그리고 지금 명실상부한 통일교회 1인자인데 지금 2대 총재 역할을 하고 있고 정교 유착 게이트. 사실은 통일교 그룹 자산도 2조 원대. 이건 물론 뭐 10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언론사, 학교, 제조사, 뭐 리조트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신도 30만 명, 해외에 300만 명. 이것도 10년 전 자체 추산이니까 그거보다 더 교세가 확장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김진일 대변인, 통일교 자체가 이제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치권이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적당한 거래를 두는 게 보통인데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이른바 정교 유착 게이트. 통일교와 이제 과거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착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특검이 밝혀낸다면 이 통일교 최대 위기가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찐윤 핵심,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22년 1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1억을 지금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월에서 3월 사이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2번 만났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2번 직접 만난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건진법사 김성배 씨를 통해서 예. 통일교 측에서 상당한 어떤 이게 뇌물성의 그런 명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네받고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김건희 씨였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최종 목적지까지 그 뇌물성의 명품들이 갔는지 여부는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 이 한학자 총재가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통일교의 사실상 1인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지위상 아주 우월적 지위에서 이 관계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한학자 총재에게 한 4-5가지의 혐의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떠넘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치와 교회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헌법 정신을 통일교가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검에서 별다른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고 있죠. 한학자 총재. 뭐 건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구급차도 뭐 지하에 배치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옛 통일교 인사에게는 정점인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고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게 통일교 측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다 받고 귀가하면 그 현장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